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마지막 유홈 사전 차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알짜 입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유홈 사전 차약은요, 제발 당첨부터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사전처약 4,734호나 공급됩니다. 올해 공급되는 사전처약 물량이 저희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나눔형이 2,277호, 일반형이 815호, 선택형이 1,642호입니다. 자, 나눔형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이 회수하는 제도고요. 일반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공공 분양입니다.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예요. 선택형은요, 임대 6년 거주 후에 분양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런 게 많이 있었죠. 10년 공공임대 같이.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최초 분양가하고 이제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의 평균 가격을 공급가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좀 부담이 덜하게 제도가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눔형과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좀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이 되고요. 일반형은 시세의 80% 내외에서 공급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저용대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LTV 80%까지 1.9에서 3.0% 사이에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일반형 보겠습니다. 유일한 공공분양, 일반적인 공공분양인 서울대방 815호 공급물량이죠.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야,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짓자. 그래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이 서울 대방지구입니다. 일단 위치를 볼게요.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공부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중 일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공공분양이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죠. 그것도 역세권에서. 자, 서울 대방 A1 블록 분양가 보겠습니다. 59 타입은 591호가 공급되고요. 7억 7,700만 원이 책동됐습니다. 84 타입은 224호가 공급되고 10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고 비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공급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10억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 동작구에서 공급되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다 비싸다고 해버리면은 솔직히 주거 안정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이 됩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게다가 완전히 이걸 사버린 게 아니라 사전처약이잖아요. 추후에 내가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뉴홈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일반 공급으로 30%,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20%, 신혼부부 20%, 노부모 부양 5%, 기간 추천 15%, 다자녀 10%가 공급됩니다. 자, 일반 공급은 어떻게 뽑나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통장 인정금액 순차적으로 80%를 뽑고요. 나머지 20%는 추첨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공급 물량 자체도 적고 여기에 추첨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커트라인은 갈수록 올라가요. 2024년 7월에 발표된 수방사 공공분양 당첨선은 2,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점이 통장 인정금액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59 타입을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나눔형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왕숙 2지구 A2, A7 블럭입니다.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하남 가밀지구하고 비슷한 크기입니다. 여기가 9호선이 연결되면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곳이에요. 자, 나눔형 A2 블럭과 A7 블럭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중앙 좀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습니다. A7 블럭 같은 경우는 14분으로 비역세권이고요. A2 블럭은 8분 거리입니다. A2 블럭이 입지는 더 나아 보여요. 자, 먼저 A2 블럭은 416호를 모집합니다.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고루고루 뽑는데 84 타입 비율이 더 많네요. 추정 분양가는 5억이 안 됩니다. 4억대예요. 굉장히 싼 겁니다. 이 분양가 하나만으로도 잡아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자, 왕숙 H 블럭은요, 59 타입부터 84 타입 얘도 고루고루 배정이 돼 있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A7 블럭이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A2 블럭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남은형 창릉 S3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창릉지구는 호재가 많죠. 먼저 고양 은평선을 해서 경전철이 3개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양 은평선은 나중에 서부선으로 직결되면서 다이렉트로 서울로 접근하는 효자 노선이 될 거예요. 여기에 GTX A 노선 창릉형 역사가 개설될 예정이죠. 얘는 내년에 개통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뒤에 역사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개의 교통 호재가 있고 워낙 대형 신도시에다가 고양시의 무주택자분들이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체크해보면 하남 교산지구와 더불어서 경쟁률 투톱을 달리는 곳이 창릉 신도시죠. 자, 이번에 공급되는 나눔형은요 S3 블럭입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자, 역과의 거리, 이제 아까 3개의 경전철 역사가 생긴다 말씀드렸죠. 하나, 둘, 3개 정도가 생기는데 이 세 번째 도래울역인가요? 여기에서 한 12분 정도 거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여기에 역사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역세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급되는 창릉 S3 블럭은요 325호가 공급됩니다. 단지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네요. 55타입부터 84타입까지 고루고루 배정되어 있고요. 추정 분양가는 55타입, 84타입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고요. 74타입이 4억 9,400만 원입니다. 싸요. 나중에 창릉 신도시의 74타입과 84타입 민간 분양가 보시면요. 이거보단 2억에서 3억 정도 더 보태야 될 상황도 생길 거예요. 싸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위례 A1 14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SH공사에서 333호가 나옵니다. SH공사에서 나오는 이제 유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 임대주택인데 얘는 특이하게 난문형으로 나오네요. 자, 일단 위치를 보니까요. 위례 신도시 끝부분에 위치했어요. 자, 근데 지리상으로 보면 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엇인가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연결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비역세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전용 50타입과 59타입이 공급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신혼희망 타운이나 행복주택으로 했던 거를 바꿔가지고 유홈으로 공급하는 것 같네요. 전용 50타입은 170호 5억 8,900만 원이 책정됐고요. 전용 59타입은 163호 6억 9,4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 비싸다고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가격입니다. 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마곡 16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곡지구야 유명하죠. 대기업, 기업이 한 200개 가까이 입주해 있고 대기업도 한 50개 가까이 입주하면서 연구원들의 수요가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9호선, 5호선이 동시에 있으면서 또 3대 오피스 권역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학원가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 넘쳐나는 지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 지역이죠. 자, 거기서 16단지에서 273호가 공급됩니다. 자, 위치를 봤더니요 9호선 마곡나루역하고 한 9분 정도 거리가 소요가 됩니다. 가깝다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그래도 도보로 충분히 역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차량을 좀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6단지는요 39타입부터 84타입까지 고루고루 공급이 됩니다. 84타입이 4억 9,100만 원이 책정됐어요. 마곡지구인데 싸네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건물만 분양을 한 거라고. 이와 별도로 토지 임대료 월 30만원에서 8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6천만원, 4억 1천만원 공급하고 별도로 월세 30에서 80만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반값 아파트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수요는 늘 많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격 살펴보겠습니다. 6년 동안 거주하다가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죠. 기존에 공급됐었던 분양 전환용 주택보다는 좀 임차인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대장 A9 블럭에서 공급이 돼요. 일단 부천 대장지구는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었죠. 여기는 대장 홍대선에다가 GTX D노선이 들어가고 SK 계열사에서 연구소를 많이 이제 넣을 거랑 이미 협약이 된 곳이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처약 적극적으로 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천 대장 A9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자정용지예요. 도시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K 계열사 같은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질 거예요. 역사가 이쪽에 일단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이쪽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천 대장 A9 블록 위치 보겠습니다. 일단 대장 신도시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돼 있어요. 산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겁니다. 자, 여기 어디 생길 것인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없어요. 한 개의 역사가 생길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생길지 아니면 이제 규모가 큰 이쪽으로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얘가 지금 역세권인지 비역세권인지까지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A9 블록에서는요 522호가 공급되고요 46타입부터 84타입까지 고루 공급됩니다. 보증금과 추정 임대료가 나와요. 84타입 같은 경우는 1억 7,100만원에서 월 임대료 90만원입니다. 부담된다고요? 이거 보증금 늘리고 월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담을 낮추고요 6년 동안 잘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양 창릉 S1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네요. 자, 경전철 역사하고는 한 1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600호가 공급되고요. 46타입부터 59타입까지 공급되는데 59타입이 516호로 메인을 차지합니다. 보증금은 1억 1,000만원이고요. 추정 임대료는 68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낮추면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선택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은 동탄 2신도시 C14블록 보겠습니다. 자,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삼성 반도체 공장, 용인 반도체 공장이 먹여 살리는 신도시죠. 처음에는 이 낮은 곳에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반도체 공장들이 연이어 올라가면서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좋은 주거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탄 신도시는 특징이 있어요. GTX 역사 인근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중심지는 14억, 15억인데 사이드 쪽은 6억 2천, 6억짜리도 매물이 있어요.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데 이 동탄 이 신도시 C14블록은 가장 핵심 지역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입지를 봤더니요 동탄역까지 6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요. 롯데백화점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동탄 생활 라이프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더라. 자, 그럼 C14블록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52타입이 447호로 굉장히 많고요. 84타입은 73호입니다. 추정 임대 조건은요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2억 1,500만원, 추정 임대료는 99만 5천원입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얘도 늘어나면 보증금 부담은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동탄에 거주하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공사전 청약은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잡고 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란 기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란 기대를 하실 때 무엇인가 보험적으로 하나는 드러나야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공공사전청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소개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이제는 민간 분양에서 공급되면 절대 저 분양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제발 이것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AQ 몇 가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거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자, 공공사전청약 모집일 공고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이제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한 중복 신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유언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도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당연히 신청해도 되겠죠. 단 중복 당첨 시에 당첨자 발표일 기준 선당첨만 인정이 됩니다. 이건 유언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제도도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쇼킹 부동산이 일단 다 잡아두라는데 이거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얘는 뭐 청약 통장이 소진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도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약하는 겁니다.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산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거 말고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민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청약의 당첨이죠. 자,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분들도 신도시에 당첨되고 나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3기 신도시에 당첨되면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앞으로 얼마나 많이 공급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당첨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첨될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